윌리엄스 그래프 봅시다.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수학 못하는 우리 집 딸내미도 할 수 있습니다. 약분하고 근데 이건 좀 애들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이걸가 애들이 B분의 A에서 D분의 C를 나눈 이 번분수 처리가 원활하게 안 되는 고등학생들이 있더라고. 이거는 요것분의 요거로 계산을 하잖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 보면 나눈다는 건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최대한 약분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D랑 C랑 약분할 수 있고 BA 약분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 또 뭐끼리 약분됩니까? 분모끼리 약분할 수 있고 분자끼리 약분할 수 있고 그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약분 최대한 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식에서는 이것만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외우고 할 거가 아니고 영채야 이걸 외우고 할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런 비례식을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 보통 수학 문제에서 조건이 등식이 있으면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등식으로 주어지는데 여기에서처럼 막 3개 이상이 같다라고 주어지는 등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어떻게 합니까? 는 이 3개 이상 같은 이거 얘를 어떤 하나의 문자로 두는 거죠. 하나의 문자로. 그러면 갑이나 그러면 이 A는 뭐라고 쓸 수 있겠니? A. 지금 B분의 A가 K니까 B분의 A가 K니까 A는 BK라고 쓸 수 있겠죠. C는 DK, E는 FK라고 쓰면 K를 묶어내면 BDF 합이 약분되니까 얘도 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호를 해석하는데도 BK 넣고 C 대신에 DK 넣고 E 대신에 FK 넣고 하면 약분되면 K라는 걸 알 수 있거든. 이런 방법론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거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부분 왼쪽을 오른쪽으로 고치는 게 부분 분수로 분해한다 그럽니다. 부분 분수로. 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면 돼요? 그죠? 오른쪽이 분분하면 왼쪽이 되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건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을 왼쪽으로 바꾸는 건 쉬우나 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얘를 지저분하게 찢어내는 건 이 단순한 건 아닙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구상이 안 돼. 이 어떤 훈련이냐면 요 식을 봤을 때, 요 식을 봤을 때, 이것도 차이가 2구나, 차이가 똑같이 이만큼 나구나. 그러면 이 부분이 공통인수로 2분의 1로 묶어지겠죠.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요거, 요거 마이너스 요거, 요거 마이너스 요거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은 많은 계산을 통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용을 써가지고 이걸 이쁘게 되어 있는 얘를 찢어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급수 배우고 하면 엄청 자주 사용할 식입니다. 연습을 하세요. 이 페이지도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도. 이건 나중에 왜 중요하게 쓰일 거냐면 이 유리식 그대로는 나중에 적분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찢어 놓으면 적분이 엄청 간단하게 되거든. 그래서 요런 식을 요렇게 바꾸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나중에 대학 가서 뭐 무한 급수 배우고 몇 급수 배우고 테일러 급수 배우고 막 맥로린 급수 배우고 하면 이 개수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방법도 훈련을 엄청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a제곱 b 세제곱분의 뭐식이다. 그럼 이건 분모를 어떤 걸로 쪼갤 수 있겠니? 분모 a분의 뭐시기. 이때 뭐시기는 이때 지금 제가 하는 뭐시기는 상수입니다. 상수. 상수라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a제곱분의 뭐시기. b분의 뭐시기. b제곱분의 뭐시기. b3승분의 세제곱분의 뭐시기. 이렇게 쪼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a 곱하기 b가 분모로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건 얘랑 얘로 해결이 될 거잖아. 그죠? 이거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해결이 되거든요. 결국 여기에서 위에 오는 상수만 결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수를 결정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개수비교법보다는 수치대입법입니다. 수치대입법. 예를 들어 2번 문제를 한번 보면 이 2번 문제를 한번 보면 근데 2번 문제는 이거 항등식 맞아요? 좌변과 우변은 같다. 어차피 같은 식이잖아. 같은 식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은 아니죠. 뭐 빼고 그지? 1과 2를 제외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상한 건 나중에 수치대입법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숫자를 넣어서 비교를 할 텐데 나중에 넣을 때는 1하고 2를 넣는다. 그러니까 1과 2를 제외한 실수에 대한 항등식인데 나중에 숫자를 넣을 때는 1하고 2를 넣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양변, 이거 어차피 같으니까 양변에 이 분모에 있는 이걸 곱한다. 그 다음에 x는 1 넣고 x는 2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의 이게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만약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얘를 통분하는 거야. 그러면 좌우변이 같잖아. 좌우변이 같으니까 뭐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분자에 있는 이 다항식도 같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분자에 있는 다항식끼리 비교할 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죠. 정확하게 똑같은 다항식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x에 1을 넣으면 뭐가 나오니? x에 1을 넣으면 2는 마이너스 b니까 b는 마이너스 2 나오죠. 그 다음에 x에 2를 넣으면 뭐가 나오니? 3은 c네.
그럼 C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아무거나 넣어도 되죠. 어차피 B하고 C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A에 대한 식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라 그냥 식 간단하게 나올 만한 거 넣으면 A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수치 대입법으로 개수를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보세요. 그게 가, 저희 가능한 이유가 다함수라서 그런지. 그죠? 요게 다항식이니까 두 개가 똑같은 다항식이니까 어떤 실수 x를 넣어도 성립하는 거죠. 네. 그거는 평등식을 이야기하는 대상이 대상을 뭘로 잡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보통은 항등식이라 하면 항등식이 아닌 건 어떤 특별한 몇 개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내 생각엔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그 대상을 그냥 1과 2를 제외한 걸로 생각해 보면 평등식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근데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항등식을 정의하기 나름인 거라. 네. 얘들아, 이거 답이나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조건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데서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니? 는 K라고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는 K라고 두고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넘어갔던 문제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것도 연습해보고 이거 K로 둬가지고 풀이하는 거 연습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지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부터 합시다.